시린 바람 속에도 굳건한 또는 새롭게 돋아나는 아름다움들이 있다. 지난 전국일주 때 찬란한 추억들을 하나를 안고 돌아왔었다. 하지만 전라남도라는 퍼즐 한 조각을 빠뜨리고 온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피어나는 봄을 시세막이라도 하듯 꽃샘추위가 한창인 3월 초의 어느 날 전라남도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았다. 아빠 경비 아저씨께서 강아지 봐주신다고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아싸고 놀고 있어야지. 잘 다녀오세요. 같이 가면 좋은데 아쉽네요. 일단 서두르지 말고 아주 안전하게 무사 귀환하시기 바랍니다. 아쭈 언니 갔다 올게. 바이바이. 이번 여행은 커브랑 같이 전라도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율로졸로 여행하는 다람입니다. 와, 제가 전국 일주를 다녀온 지 벌써 10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전국 일주를 하면서 아쉬웠던 게 전라도 여행을, 전라남도를 많이 못 돌아봐서 그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면 전라도 투어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해서 나와봤는데 그래도 날씨가 아직은 많이 쌀쌀하네요. 그래서 안에 이것저것 따뜻하게 껴입고 달리고 있는 중인데 이번 여정은 담양을 시작으로 해서 영광, 목포, 해남, 진도 그리고 지금이 또 매화랑 산수유가 피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광양, 구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국내 일주처럼 그냥 큰 틀만 짜놓고 그 안에서 뭐 즉흥적으로 플랜을 바꾸기도 하고 그때그때 또 기분에 따라 머물고 싶은 곳이 있으면 좀 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원주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대략 320km 5시간 20분, 30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이번 시즌 한번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지금 기름이 반 정도 있는데 완전 채워서 가려고 하거든요. 커브가 완전 채우면은 한 5,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한 지금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넣으면은 풀로 차지 않을까. 이번 여행에서 경비를 진짜 많이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제 전국 일주 영상에 많이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125cc나 125cc 미만의 스쿠터로도 전국 일주가 가능할까요? 뭐 이런 댓글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왜냐면 이 커브로도 유라시아 일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은 좀 피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여정 자체를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떠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부터 전라도까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송? 이쪽 길은 또 처음 와보네요. 갔던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앙성이라는 곳이래요. 전국 일주 때 여주 쪽으로 해서 갔었는데 그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하지만 봄은 늘 그렇듯 갑자기 찾아왔다가 이렇게 쓱 가버리잖아요. 봄에 열심히 이곳저곳 여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계속해서 달렸다. 점점 바뀌어가는 풍경에 그제서야 내가 여행 중임을 실감하게 됐다. 사람이 다리 뻗고 누워있는 그런 모양 같아요. 오른쪽이 머리, 그쵸? 엉덩이랑 왼쪽에 다리, 그쵸? 빨리 가서 푹 쉬래요. 늦지 않은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렸고 어느새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와, 드디어 전라남도다. 장성군. 벌써 어두컴컴해졌어요. 그런 거 있죠. 도착 시간 1시간이나 30분 정도 남았을 때 그 거리가 1km 줄어드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담양이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지금.
아니 비 오는 거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왜 하필 첫날부터 비가 오니.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국 일주 할 때도 첫날에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하필 이번 여행에서도 첫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짜 몸도 다 젖고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 식당이 9시에 닫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9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뼈 해장국을 배달해서 먹고 오늘은 푹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땐 몰랐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엄청 피곤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바닥을 보니까 비도 내린 것 같고. 칼바람이 스치는 둘째 날 아침. 이 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은 돋아나고 있다. 마치 궂은 날씨 속 내달리고 온 어제의 내 모습만 같다. 자, 둘째 날의 시작은 중로원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담양하면 메타세카이어 길이랑 중로원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벌써부터 대나무가 이렇게 보이네요. 비 온 뒤라 그런지 역시 산이 멋있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물을 먹으면서 더 색채가 짙어진 대나무 숲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로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굳은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텨내는 것. 그것은 비단 우리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존재한다. 대나무 숲을 거닐며 늘 푸르고 반듯한 대나무처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다짐하며 다시 길을 나섰다. 오늘은 담양의 떡갈비를 맛보기로 했다. 와, 진짜 푸짐하게 나왔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담양은 떡갈비뿐만 아니라 대통밥 등 다양한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떡갈비뿐만 아니라 반찬 모두 정말 맛있었다. 여기가 메타세카이어 나무길인가? 아니구나. 전라도에는 뭔가 가로수가 메타세카이어 나무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색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멋있다. 자, 이제 저는 영광 백수 해안도로를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풍력 발전소도 있고 멋있는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찍고 목포에서 1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국내 여행하면서 굉장히 예상외로 이색적이었던 그런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태백이었고, 두 번째는 단양, 그리고 영월. 이 세 곳이 딱 도시에 들어섰을 때 우와 멋있다라고 첫인상이 깊게 남았던 그런 곳이었는데, 담양도 그 중에 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제 기름을 8,000원을 주유했더라고요. 그러면 320km를 8,000원을 주유해서 온 거예요. 기름이 반 조금 안 되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와, 여기 백양이라는 곳인데 마을이 왜 이렇게 이쁘지? 와, 민들레 식당, 개인 택시 이발관. 와, 야, 이런 것도 있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전체 마을을 페인팅하니까 굉장히 밝아 보여요, 마을 자체가. 초등학교도 이렇게 노란색 약수초등학교래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니까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비록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몸도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지만 영광까지 가는 길 내내 재밌는 풍경들이 내 발목을 여러 번 붙잡았다. 여기 뭐지?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갈 수는 없네요. 올라갈 수 있나? 와, 근사하다. 와, 뭐야? 오, 무장읍성이래요. 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네요. 보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무장면, 고창군 무장면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되게 매력있다. 이런 시골 마을에 저렇게 읍성을 잘 해놓다니. 여기 마을 비석에 무슨 끈 같은 게 있네요. 샤머니즘 같은 건가? 뭐야, 무슨 논에 이렇게 오골개 같은 게 많지? 잠깐 세워볼게요. 와, 이거 무슨 농법인가? 오, 지금 저보고 저거 깃털 세운 거 맞죠? 신기하네? 꽥꽥 놀랬어. 둘이 아름다운 커플로 이어지길 화이팅! 오, 이 나무의 지푸라기는 뭐지? 아, 그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금줄이라고 하던가? 그 뭔가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거라고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나? 야, 재밌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백수해안도로에 도착했다. 백수해안도로 시작! 이야, 좋다. 영광대교, 영광이로구나. 우! 드디어 처음 마주한 전라도의 바다. 날씨가 흐려도 좋구만. 영광대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백수해안도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영광입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추워요. 따뜻한 물 속에 빨리 몸을 녹이고 싶은 기분입니다. 진짜 춥다. 이거 무슨 한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 바로 이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9위를 기록할 만큼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 끊임없는 해안도로를 달리니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늘 푸른 모습을 내어주는 바다, 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따스한 노을. 나는 그 모습에 매료되어 노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오, 노을 진짜 눈부시다. 와, 엄청 큰데? 어느새 노을과 함께 여행 둘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왜 이렇게 멋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포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다채로운 색을 품은 하늘이 하루를 멋지게 장식해 주었다. 드디어 목포입니다. 어제 숙소는 담양에서는 숙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짜리 숙소 할인받아서 47,000원인가 했고, 오늘은 평소에는 좀 비싼 숙소인데 평일이라 할인받아서 31,000원. 숙소비를 가장 아끼고 싶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 벌레 나올 것 같은 데서는 못 자겠고,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좋은 숙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깔끔한. 오늘의 숙소입니다. 31,000원 할인받아 31,000원짜리 숙소고, 이 숙소의 가장 좋은 점은 스타일러라 TV가 크고, 네, 그렇습니다. 창밖 뷰는 이렇네요. 창밖 뷰는 어제는 피곤해서 그런지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지금 온몸에 막 알도 배긴 상태인데 날씨가 추워서 그랬나? 어쨌든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에서 맞이한 여행 셋째 날 아침. 오늘의 날씨는 다행히도 맑았다. 자, 이제 목포에서 해남으로 향해 봅니다.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다행이다. 진짜 어제는 겨울 같았거든요. 이제 목포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해남으로 넘어갈 거예요. 진도 갔다 해남 가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또 청산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청산도에서의 시간이 진짜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진도 빼고
해남 그리고 청산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영산강 하구뚝과 영산호를 마주했다. 여행 내내 마주한 새로운 풍경들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해남에 도착하니 푸른 초원들이 남쪽에는 벌써 봄이 오고 있다는 듯 살랑살랑 나를 반겨주었다. 해남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은 땅끝마을이었다. 그 전에 즉흥적으로 매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원래 계획은 광양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교통체증과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여 이곳 해남에도 멋진 매화를 만날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 다 왔다. 고해 매실농원 보이시죠? 고해 매실농원. 이런 길 달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여기 멋있다. 동백나무인 것 같아요. 야. 도착. 냄새 향기 좋다. 이른 봄의 추위를 견뎌내며 수줍게 피어난 매화. 자신만의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수줍게 봄의 시작을 장식했다. 14만 평을 가득 메운 매화의 향기가 황홀할 정도로 온몸을 감싸는 순간, 나는 이 순간을 만끽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왔어요. 그럼 이야, 멀리서 오토바이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진짜 신기하네. 전국 일주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라남도만 많이 못 가봐서 이번에 아예 전라남도만 돌아보려고 왔어요. 여기 사람 많이 오나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네요. 옛날에는 여기가 축제를 냈는데 지금은 축제를 안 하니까 여기가 옛날에부터 조금 이 전라권에서는 조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죽어버렸네. 어쨌든 안전 운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는 항시 조심하는 게. 감사합니다. 네. 핫도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소풍 온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제법 따스해진 남해의 훈풍을 맞으며 다음 목적지인 땅끝마을로 이동했다. 이야, 와, 경치 좋은 길 시작합니다. 어제 백수해안도로도 좋았지만 제 감성은 이 땅끝해안도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해안도로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잘 꾸며놓은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있는 그대로 모습의 바다를 보여주는 그런 곳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 희망의 땅끝입니다. 우와, 전망대 진짜. 저기가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는 거구나. 여기서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 잠깐만 세워놓고. 여러분, 땅끝 도착했습니다. 땅끝마을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여긴데 저 앞에 산이 땅끝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끝에 전망대 같은 게 보이죠. 저희가 바로 땅끝이에요. 대한민국의 땅끝. 내가 사는 곳에서 490km 떨어진 땅끝마을을 110cc 바이크로 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그것도 19,000원의 주유비로 말이다. 이런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해남 땅끝 마을에 도착하니까 국내 일주 때 빠뜨렸던 퍼즐 한 조각이 비로소 맞춰지면서 모든 여정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햇살이 너무 좋은 덕분에 오는 길에 라이딩 정말 즐겁게 했고, 아직 며칠 더 남았잖아요. 날씨가 제발 이대로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제 완도로 넘어가서 청산도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완도 여객터미널까지 계속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게 됩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이 땅끝 해안도로고요. 이 해남 땅끝 바다는 양식장이 많아서 좀 더 다른 바다보다는 독특한 풍경인 것 같아요. 특히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이런 양식장을 보기 힘들잖아요. 되게 알록달록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인 인공물이 자연에 이렇게 떠 있는 건데 하나의 풍경으로 봤을 때 그게 또 독특한 인상을 주네요. 와, 여기 산 진짜 멋있다. 그렇게 풍경을 감상하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완도에 도착했다. 이번에 완도입니다. 완도다. 성해진 일주도로네요, 여기는. 오, 미역식포 같다. 거의 다 오긴 왔네. 저 배 타고 가는가 보다. 열리네. 저는 청산도. 청산도 차량 매표소 여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청산도 오토바이 싣고 가려고 하는데요. 4시 반부터 밑에 4시 반부터요? 그럼 이걸 어디다 세워놓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세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차 이제 쉴 때 같이 타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차들이 이제 배를 타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산도 차량 도선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동승자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예매를 하시고, 이제 운전자와 바이크는 여기 도선장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기 안쪽에 차량 매표소가 있어요. 거기서 운전자와 바이크 결제하고 발권 받으시면 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승자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발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차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서. 네, 여기요. 자, 오, 배 처음 타봐. 오, 오. (110이요) 네. 우후. 여기요. 스톱. 여기 이렇게 묶어서 가나봐요, 이 고리에. 이따 보자. 네? 아, 이거 영상 기록하려고. 첫날에 담양 갔다가 어제 영광 갔다가 목포 갔다가 오늘 해남 갔다가 여기 왔어요. 저를 타고 네. 그거 뭐 시티백 그거 우체국에서 쓴 거 아니야? 시티백 아니고 원래 시티백이 이 모델 따라한 거예요. 요거는 혼다 거예요 원래. 슈퍼커브라고. 오토 잘하네. 근데 저 이거 말고 1100cc까지 타봤어요. 그럼 나 주든가. 네? 자, 매점을 한번 가볼까요? 매점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아이고. 신발 벗어야 되네. 예, 여기 좀. 여기 좋네. 왜 사람들이 없죠? 이제 타라. 여기는 이렇게 누워서 따뜻하게 갈 수 있는 데인가 봐요. 바닥이 온돌인가 봐요. 엄청 따뜻해요. 매점이 이렇게 생겼네요. 청산도 맛있는 청산집 맛집이 갯마을, 섬마을 뭐
뭐 구이마을 뭐 또 그다음에 해녀식당, 해녀식당이 어부식당. 있어요? 네, 해녀식당, 어부식당, 푸른 식당 많죠. 청산도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다 맛있어요? 횟집도 있고 뭐 그러면은 딱 두 개만 맛집이다. 푸른 식당. 푸른 식당 어, 그리고 또 뭐 서운마을, 갯마을. 여기는 생선구이 전문. 갯마을은 이제 우럭 매운탕. 그다음에 짱어 매운탕. 그다음에 서운마을은 백반 전문. 오 서운마을 식당. 감사합니다. 네.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와. 팍 사갔어. 오. 쉬워. 전라도 김치. 맞아요. 전라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제 청산도에 도착한 것 같아요.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으아, 도착. 오, 와, 섬마을이구나. 볼 게 뭐가 있나? 오늘 자고 저희가 내일도 자고 그 다음날에 나가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일주 한번 해봐야겠다. 해녀식당, 아까 어르신께서 말하신 데가 여기구나. 카페도 있네요. 바다식당. 푸른 식당은 여기구나. 여기가 또 서편제, 영화 서편제 봄의알츠 촬영지거든요. 거기가 3월 말부터 4월까지 유채꽃이 피면 그렇게 이쁘대요. 근데 지금은 멀리서 언뜻 보니까 아직 안 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청산도에 오시게 된다면 유채꽃이 만발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른쪽이 다랭이 논이거든요. 여기가 유채꽃으로 가득한 그런 곳인데, 아하, 전혀 한 개도 안 폈네요. 꽃들이 1, 2줄 먼저 핀다 그래서 좀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진 찍더라고요. 여기구나. 잠깐만, 유채꽃이 폈네. 잠깐만, 좀 보고 가야겠어요. 유채꽃이 폈네. 살짝 폈네. 다행이다. 내일 오전부터 열심히 돌아다닐 거고요. 지금 너무 기대돼서 떨려요. 이쪽이 반대쪽인데 여기도 되게 멋있네. 내일 드론도 날리고 하면 재밌겠다. 여기구나. 가장 화려한 펜션. 오, 사람들 많은데? 안녕하세요. 이거 같이 들고. 아야야야, 같이 들어.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야 돼. 뭐 어떤 음식이에요? 저희가 지금 식사는 주문이 안 돼 있어. 제가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주문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반찬만. 해신탕. 이방이에요. 아담하고 깔끔한 방이네요. 내일 아침에 바닷물 들어오면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힘들어라. 숙소 근처에 식당이 요거 딱 하나 있어서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청산도. 이 고요한 어둠 속엔 과연 어떤 풍경과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청산도에서 맞는 셋째 날 아침, 창문을 여니 미처 어제 보지 못했던 눈부신 풍경이 펼쳐졌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청산도 신흥리, 저기 보이는 곳이 신흥리 해수욕장이고요. 지금 바닷물이 많이 빠져 있네요. 그리고 건너편에 돌담길이 있는
성서 명품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따 저기도 한번 들러보려고 합니다. 자, 청산도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곳저곳 아주 샅샅이 둘러보려고 합니다. 아까만 해도 바닷물이 많이 빠졌었는데 10시 반 정도부터 차기 시작하더니 지금 11시거든요. 이렇게 물이 많이 찼네요, 그새. 저는 여기 근처에 카페가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근처에 멋진 카페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카페거든요. 오늘 그새 유채꽃이 많이 폈어요, 그쵸? 이쁘다. 카페 마르라는 곳이고요. 펜션이랑 같이 운영되는 곳이더라고요. 와, 여기 댕댕이들이 있다고 하더니 마중 나와 있다. 안녕. 엄청 귀엽네. 주차장이 있나? 네, 위쪽에 세워야겠다. 안녕. 안녕. 아유, 만져줘. 만져줘. 공사 중이다. 사장님, 여기 카페 공사 언제까지예요? 내일까지 마무리가 되려고 뭐. 지금 공사 중인데 이제 4월 달에는 그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숙소 근처에 정말 마음에 드는 카페가 있어서 기대했는데 공사 중이어서 아쉽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을 만나 너무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됐다. 네, 안 그래도 어제 블로그에서 보고 찾아뵐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이야. 아, 해놨던 거. 야, 옛날 15년도 거거든. 아, 근데 여기서 주무셨어? 네, 저 여기서 자고 넘어가서 뵐까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한 바퀴 도느라고. 아, 진짜요? 왜 뭐 궁금한 게 있어? 장갑을 하나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블로그 찾아보다가 청산도에 바이크로 전국 일주를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뵈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들러서 같이 차 한잔 하려고 사장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가려고 했던 카페네요. 야, 청산도다 현재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안 하셨어요? 사장님은 되게 멋있으시네요. 여기 멋진 사람이 유명인사분이에요. 이건. 유명인사분이네요? 멋진 사람이 뭐 멋지게 뭐 이래. 감사합니다. 이 자전거 아니면 힘들 텐데. 신기 자전거 말고.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로. 예. 많이 그 바이크로 세계 일주를 하셨다고 맞나요? 영케 찾아오셨네. 아니 진짜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지 진짜 전혀 예상도 못했고 너무 진짜 반갑습니다. 아니요, 이제 벌써 19년 6월에 왔으니까 아, 4년 차네. 몇 년도에 여행 다녀오신 거예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와, 19년 6월에 끝냈으니까 어디서부터 4년 반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국내 속초에서 자루비로 가서 자루비노 러시아에 거기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밑에 동네 네네. 거기로 배로 싣고 가서 거기서부터 시베리아 와, 시베리아 한 달 몽골 울란바토르 갔다 다시 나오고 바이칼에서 와 진짜 제 꿈이기도 한데. 이제 북유럽으로 해서 네. 유럽 다 돌고 네. 터키에서 체크아웃 했죠. 야, 두 분이서 다녀오신 거예요? 그랬죠. 아니, 집사람 누나. 뒤에 태우고 야, 안 힘드셨나요?
나는 별로 괜찮았는데 집사람이 힘들어서 내내 같이 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집사람은 정말요? 한 4번인가 유럽에 있을 동안 들었다 나갔다 몇 번 했고 중간에서 또 합류하고. 어려웠던 일은 뭐 없으셨나요? 어려운 건 이제 많죠. 뭐 전 세계 다니는 길이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으니까 네. 길이 제일 안 좋고 아, 숙소도 우리는 코로나 전이니까 네. 숙소나 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프리카만 못 가는데 그때는 무슨 바이러스가 심해갖고 아. 이집트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갖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렇게 떠나면 바이크가 망가지거나 뭐 고장이 났을 때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그 BMW를 가지고 갔지만 아, 어떤 큰 기종 거- 가지고 가신 거예요? GS로 바꿔갖고 오. 700GS 아, 그 당시 1200GS는 다리가 짧아서 도저히 이렇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700GS가 좀 제일 낮았어요. 아. 그래, 그거는 탈만 하더라고.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고장은 연료 관계가 제일 심각해요. 아, 우리나라 같이 좋은 휘발유를 안 쓰다 보니까 유럽에서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는 아주 심각하더라고. 오염된 휘발유가 좋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필터도 교환해야 되고. 근데 나는 평소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오토바이를 갖고 있었고 자전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는 전문가라 아, 정비사 자격증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겁순 없이 그냥 출발할 수가 있었죠. 시베리아가 제일 한 74개국 다닌 중에서는 제일 친절했던 것 같아요. 시베리아 사람들이. 그거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그럼 시베리아랑 시베리아. 또 있으신가요? 그리고 알바니아 같은 나라들. 산유국인데도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아. 서울 도시 수도에 마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신호등도 마차 아, 진짜요? 따라서 다니고 궁금하다. 차보다 마차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거기는. 여행하면서 크게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바이크 안 타실 거예요? 지금은 아까 타고 오셨던 그 시티백 아, 그거 여기 교통수단이 그거밖에 안 돼. 최고죠. 저도 네. 강원도 원주에서 출발했고 첫날 담양 갔거든요. 320km 달리는데 주유비가 한 8,000원? 그렇죠. 주유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가 참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비용은 확실히 많이 들죠. 근데 오토바이로 가면은 그다지 비용은 많지. 서울에서 먹고 쓰는 1년 한 달 평균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진짜요? 근데 어쩌다가 청산도에 이렇게 살게 되신 거예요? 좀 이제 기촌하려고 기농도 해보려고 서울에 사업을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혼자 내려와 봤는데 한 바퀴 돌아보니까 와 이거 내가 살 곳이 여기 있네 싶더라고. 자전거를 타보니까 너무 코스가 환상적인 코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보니까 프로들은 탈 수 있지만 초보자들은 자전거 한 바퀴 돌려면 너무 언덕이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아 자전거 사업이 좋겠다. 자전거는 내가 20대부터 자전거 사업을 서울에서 수입 회사를 했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전문가고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직접 만들었죠. 와, 10대를 조립을 해갖고 와서 대여를 시작을 했던 거죠. 와, 진짜 기술자시네요. 이 선생님께서 여기 청산도에서 전동 바이크 대여 하시는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계세요. 자전거 대여해가는 뭐 여러분들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갖고 자전거 동호인들 뭐 자전거 빌려러 오신 분들은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커피하고 빵 대접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무슨 봉사비. 네, 여러분들. 집에 많이들 왔다 가셨어요 우리 집에. 네, 오셔가지고 전기 바이크도 대여하고 사장님께서 또 집에 초청해서 커피랑 빵도 주신다고 하시니까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하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아, 다 식었네. 선생님의 소중한 바이크 세계 일주담은 나의 여행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아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 언젠가 또 뵐 수 오세요.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기가 우리 9년 됐어요.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여기가 성소리 돌담 마을이에요. 성소 명품 마을이라고도 하고 트레킹 코스로도 많이 오고 이렇게
멋진 돌로 만들어진 담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이국적이다. 제주도 돌담과는 또 다르죠? 여기는 집이네. 여기 길이 없나봐요. 길 없어요? 여기로 내려가야 되죠? 에,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들어갔다 나와. 아, 여기 돌려 나와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여기 찻집이 있어요. 돌담 찻집이라는 곳이 있고, 트레킹 하시는 분도 저렇게 볼 수 있고요. 좋은 구경 잘하고 갑니다. 이제 다랭이 논이 있는 영하 서편제 촬영지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다랭이 논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지금 유채꽃이 많이 핀 것 같아요, 어제보다도. 그래서 유채꽃이 잔뜩 피어있는 다랭이 논도 보고 촬영지도 가보고. 끝없이 펼쳐진 남해바다와 봄을 맞이하는 푸른빛이 가득한 이곳. 청산이라는 이름답게 시선을 두는 곳마다 눈부시게 푸르렀다. 아, 좋다. 저기가 서편제 촬영지입니다. 뭔지 있죠? 이 서편제 촬영지 쉼터랑 주막이 있는 곳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어젯밤 서편제 한 편을 다 보고 잤다. 이곳에 오니 당장 민요 한 곡이라도 불러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묵 만드시는 예, 거예요? 묵도 아, 조금 이따 쓰고 묵고 갖고 이제. 아니 묵은 있긴 있어만. 저 전, 소파전이랑 예, 막걸리하고 아니 라면하고 예. 음료수 하나, 라면 하나. 소파전 하나. 예, 라면 하나. 그럼 얼마냐? 요 그러면은 2만 원이네요. 2만 원. 이야, 이게 신선 누름이 아니고 뭐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해물 쑥파전과 전복이 들어간 라면. 어르신께서 묵도 서비스로 주셨었는데 정이 느껴져서인지 더욱 맛있었다. 제법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범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범바위라는 곳이 버뮤다 삼각지대래요. 그 버뮤다 삼각지대에 가면은 전자계통 기계랑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엄청 센 곳이라고 합니다. 뭐야, 지게가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좁은 길이라서 큰 바이크 타고 오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중간에 이렇게 넓은 길이 있네요. 다행히도. 오, 되게 높다. 여기 범바위 주차장에서 한 0.4km만 걸어가면 범바위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말했던 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가 아니라 범유다. 이야,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가 기운이 세서 여기서 기운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대요. 범바위에는 재밌는 전설이 있다. 옛날에 청산도에 신선이 살았는데 십장생을 정할 때 호랑이는 포함시키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은 호랑이가 십장생들을 괴롭혔고, 이를 알아챈 신선이 호랑이에게 달빛이 바다를 비추기 전에 이 섬을 떠날 것을 명했다고 한다. 호랑이에게는 아기범이 있었는데 뒤처지는 아기범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떠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어미범과 아기범은 커다란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전설이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가 호랑이 머리고 여기가 다리. 기지개 펴는 듯이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야기를 알고 보니 더 재밌는 곳이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잠시 멍하니 쉬고 싶어졌다. 근처에 장기미 해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들러보기로 했다. 가는 길은
좁은 길을 한참이나 달려야 했다. 과연 어떤 곳일까? 이야, 여기가 도로 끝이구나. 와,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장기미 해변. 해변의 돌들이 공룡알처럼 둥글다고 하여 공룡알 해변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파도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 시간이 참 덧없이 흘러간다. 어쩌다 땅끝마을보다 먼 낯선 이곳까지 오게 됐고 또 한없이 머물고 싶어지게 된 걸까. 그렇게 청산도는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항구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어제 배 탔을 때 어르신께서 맛집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선 맛집이라고 추천해 주신 식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또 해가 지니까 날씨가 다시 추워졌어요. 오늘 청산도에서 마지막 밤인데 이따가 맥주 하나 사서 집에서 맥주 한잔, 숙소에서 맥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고양이다. 생선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반찬들과 함께 정말 맛있는 저녁이었다. 아쉬운 내 마음도 모르는지 고요한 청산도의 마지막 밤. 드디어 청산도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계획할 때 청산도를 처음부터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오게 되어서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요. 정말 이곳에서 한 달 살기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워준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어르신들이랑 여기 주민분들의 따스함 때문에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여행이었고 이대로 다시 육지에 가는 게 너무 아쉽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고 언젠간 정말 조만간 청산에 다시 오게 될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정말 산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른 그런 청산도였고요. 왠지 여운이 많이 남네요. 내일은 또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서 남은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아쉬움을 달래려고 밤바다 보러 잠깐 여기 앞에 나왔거든요. 조금 더 거닐다가 숙소로 가서 잠에 들어야겠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넷째 날이 밝았다. 오늘은 청산도를 떠나는 날이다. 여보시오. 내가 어제 2박 동안 내가 해줄라 했는데 어제 또 내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밥도 한 끼 못 해주고. 오늘 잘 먹고 갑니다. 덕분에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미안해. 너무 풍경도 좋은 곳에서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들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저 한 번도 진짜야. 사도 한 잔 못 드렸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놀러 올 때도 여기 들를게요. 그래. 다음엔 안전하게 타고 다녀. 신경 쓰여가지고. 괜찮아요. 부모님들한테 항상 전화하세요. 걱정하니까. 네네, 그럼요. 얼마나 걱정하겠어. 나도 걱정되는데. 잘 가요.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어제는 청산도 남쪽을 여행했다면 오늘은 북쪽 도로를 타고 배를 타러 항구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더 따뜻해졌어요. 유채꽃도 어제보다 훨씬 많이 핀 것 같고, 와, 청산도 잘 있어.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던 슬로우시티 청산도. 다음엔 청보리를 만나러 다시 한번 꼭 찾아와야겠다. 자, 언드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밥을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뭘 먹어야 되지? 한중식, 중국식 이렇게. 완도항 앞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관광버스가 와야 한다고 주차를 거절당했다.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갔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있는 다른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잠시 촬영을 멈추고 지난 일을 털어버리던 중 길가에 있는 중국집을 들렀는데 지나치던 구독자분께서 내가 주문한 짜장면을 몰래 결제를 해주셨다. 아니 아니 무슨 결제를 해주고 가세요. 먼저 하셨어. 먼저.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아버님하고 많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게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중국집이 있어서 밥 먹으려고 들렀거든요. 근데 중국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떤 바이크가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인데도 나처럼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짜장면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지나가신 분이 오셔가지고 짜장면을 결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보고 계시다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아니 이런 일이 아니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아까 완도항에서 그 식당 거절당한 게 또 이런 기쁜 만남을 위해서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까 조금 당황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르르르 녹아서 다시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겼어요. 이제 보성쯤에 왔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구례 쪽으로 빠집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섬진강과 산수유꽃을 만나러 구례 산수유 마을을 들러보기로 했다. 가는 길에 만난 보성 메타세카이어 길이 정말 끝없이 펼쳐졌다.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저기 끝도 안 보이게 계속 나무가 있네요. 와 순천시입니다. 곡성. 그렇게 190km 3시간가량을 달려 구례에 도착했다. 아우 섬진강 너무 좋다. 야 드디어 도착했다. 거리에 산수유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노랑빛 세상을 마주했다. 온통 산수유 천지다. 웅장한 지리산 아래 노란 산수유꽃들이 제빛을 내며 피어오른다. 매화와 마찬가지로 이른 봄의 추위를 견뎌내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계곡 소리와 함께 지난 여정을 곱씹어봤다. 겨울도 봄도 아닌 3월 이른 봄의 여행은 보잘것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나 아름다운 산수유처럼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수줍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곡성에서 묵기로 했다. 산 능선이 되게 멋있죠? 이렇게 하루가 또 저물어 가네요. 여기 곡성에 가장 저렴한 5만원짜리 숙소거든요. 오늘의 숙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음침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잠만 잘 수 있으면 되니까 여행의 마지막 날, 오늘은 섬진강 라이딩을 끝으로 전라남도 일주를 마치기로 했다. 오늘은 섬진강 따라 라이딩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가 철쭉이거든요. 여기가 철쭉길이라고 하는데 아직 피지 않았네요. 섬진강의 풍경을 만끽하던 중 지나가던 가족분들이 말을 걸어주셨다. 어디지? 영광 갔다가 목포 갔다가 해남 갔다가 청산도 갔다가 구례 갔다가 여기 온 거예요. 아니 이 오토바이 여기도 설치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110cc인데 320km 타는데 한 기름값 10,000원 정도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하도 반대했으래.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한옥이 카페인가 봐요. 여기 섬진강 라이딩 하시다가 여기서 차 한잔 먹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늘 좋다. 풍경이 좋아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저렇게 뒤에 꽃도 펴있고 햇살도 좋고 물도 반짝반짝 예쁘게 흐르고 너무 좋네요. 이제 정말 집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안녕. 어쩌면 우리들의 삶 또한 꽃이 만개한 4월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이번 여행에서 마주한 3월의 아름다움처럼 그 속에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이번 여행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간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이번 봄 여러분들만의 푸름으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